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적이 영국에서 나타났다. 2.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3. 영국의 충격적인 진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색색의 연기를 뿜는 커다란 화살표 대형이 고리 모양을 만들 듯합니다. 지난 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이포드에 모인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머리 위로 블랙 이글스가 나타납니다. 8대의 기체는 상공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화살 모양의 대형으로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오페라 투런도트의 아리아 네순 도르마의 마지막 가사인 빈체로에 맞춰 급강하하며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레인폴 기동을 펼쳤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빨간색 물감을 찍은 부처럼 하늘에 크고 아름다운 동그라마를 그리더니 붉은 제트구름이 곡선을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 문양을 영국 하늘에 수놓습니다. 2대의 기체가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에 맞춰 핑크색 연기로 하늘에 거대한 하트 모양을 그렸고, 다른 10대가 먼 하늘에서 쏜살같이 날아와 흰색 연기로 큐피드의 화살이 하트 가운데를 관통할 때는 숨죽인 듯 조용하던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과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까지 흘러나오자 관객들의 격렬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8기의 항공기가 정확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며 항공기의 전후면을 보여주는 웨지롤 등 한치의 오차도 없이 24개의 화려한 고난도 기동을 모두 완수하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8대로 편성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영국 리아트 군사 에어쇼에 참가한 영상인데요. 지난 1971년 처음 개최된 리아트 에어쇼는 영국 페어포드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입니다. 올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에서 2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는데, 블랙 이글스는 34개국 38개 팀이 경합한 공연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해 이관왕에 오르며 우리 공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참가했을 때도 당시 해외 에어쇼 첫 참가였지만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이 있었죠.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대한민국 항공기 T-50의 뛰어난 우수성이 드러나자 영국 국민들 및 현지에 모인 관람객들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이 뛰어난 기량으로 최우수상을 받을 것을 예상했던 영국 현지 팬들은 정성스레 준비해온 선물과 한글로 쓴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손편지 내용을 보면 진해하는 검은 독수리 귀하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은 매우 능숙하고 재능 있으며 하늘에서 당신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입니다. 아래쪽에 쓰인 마구 휘갈겨 쓴 영어 자필과는 달리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여진 한글 손편지 끝에는 하하라는 말까지 써 있어서 팬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지 드러나기도 했죠. 엄청난 쇼가 끝나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수많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블랙 이글스를 극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밑에서 위로 흩어지면서 다시 날아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팀에서 본 적 없는 장면이에요.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에어쇼를 찾아다니는 강력한 팬인데, 블랙 이글스는 제 남편에게 BTS 나다름없어요 블랙 이글스가 가장 강력한 비행기래요. 현장에서 직접 쇼를 관람한 관객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된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블랙 이글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밀함과 타이트한 포메이션의 뛰어난 디스플레이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디스플레이를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 매우 인상적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고개 비행을 꽤 많이 보았지만 이것은 최고 중 하나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들은 현재 최고의 전시팀이며 적절한 항공기와 함께 독창적인 기동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디스플레이입니다. 포메이션이 정말 빨리 바뀝니다. 샤벳. 우리는 지금 막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팀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포메이션 변경에 너무 능숙하고 빨라서 해설자도 포메이션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네요. 영국에는 에어쇼를 보러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는 특수비 LA 매니아들이 있을 만큼 팬층이 두터운데요. 특히 리아트 마지막 날인 17일에 영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레드 에로스와 우정 비행을 펼쳤을 때
블랙이글스의 월등한 실력은 더 뚜렷하게 비교됐습니다. 많은 영국 에어쇼 팬들이 사실 레드에로스보다 블랙이글스가 더 멋지다는데 크게 동의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그 어떤 항공기보다 기동성이 좋고 빠른 템포로 에어쇼를 할 수 있어서 파워풀한 전투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이번 에어쇼를 위해 블랙이글스 항공기 9대를 영국까지 옮기는 운송 작전이 큰 화제였는데요. 항공기 운송은 크기와 거리는 물론 최첨단 정밀 부품과 고가 장비를 취급하는 만큼 업계에선 최고 난도 운송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항공기들을 택배를 아용해 보낸 것인데요. CJ 대한동우는 먼저 동체,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엔진 등 최소 크기로 분해된 뒤 특수 제작된 방수 커버와 탄성 벨트로 포장해 원주부터 인천공항까지 육로로 운송했습니다. 이후 화물 전세기에 적재돼 영국까지 이동한 뒤 무진동 트레일러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T-50B는 에어쇼를 위해 안전하게 재조립됐고 영국 현지에서는 이를 주목하며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과술뿐 아니라 크고 무거운 중량 화물이나 까다로운 특수화물까지 완벽하게 운송하는 한국의 택배 서비스까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이제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리는 영국 판버러에서 열리는 에어쇼와 방산 박람회에도 참석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T-50 도입을 원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집트, 필리핀을 방문해 순회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에어쇼로 T-50의 해외 수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 업전 시회인 말레이시아 리마에서 에어쇼가 열렸을 때도 블랙이글스는 강력한 T-50을 타고 고도의 팀워크와 입체적인 공중기동을 펼쳐 당시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고라고 말했고 체험 비행을 한 다토 자하니 말레이시아 공군항공작전지휘관은 T-50은 최고의 기동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안정감도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했죠. 또한 말레이시아 왕족들도 에어쇼를 관람하고 블랙이글스의 매력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국내 방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집트는 지난 2월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입한 데 이어 T-50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현재 폴란드는 T-50을 개조한 FA-50 경공격기 48기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이 초도비행에 성공한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유 모델 전투가를 양산하고 자국 공군에 대량으로 배치하고 수출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T-50과 경공격기 FA-50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한 경험이 KF-21 보라매의 순조로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K방산이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와의 수출 협상에 성공해 T-50 시리즈를 1000대 이상 수출하고 여기서 얻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KF-21 수출을 이어나가면 한국은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최첨단 전투기 생산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방산무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까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엔 국제유가가 폭등해 러시아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가격선은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현재 국제유가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며 국방 예산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선 우크라이나 상황을 빌미로 삼아 그동안 GDP의 1%로 설정되어 있던 국방비를 2%로 올리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높아진 국방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예산까지 특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22 랩터마저 5세대 스텔스인 마당에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핵심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성능 조작과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의 계획대로 가다간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조단위로 높아져 총리가 바뀐 영국에선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공중분해되어버린 상황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사업은 대형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살아생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여 해외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정책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하던 2014년 당시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방위장비로 이름만 바꿔 무기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생산하던 무기는 수출 물량이 없고 100% 내수용으로 생산되었기에 한 개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이라도 뛰어나면 비싸도 괜찮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F-2 전투기는 미국 F-16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복제기 형식으로 성능도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배치 당시 가격은 F-22가 1,800억 원 가량이었으며 일본의 F-2는 1,600억 원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합하면 F-22는 한 대당 4,300억 원, 일본의 F-2는 한 대당 4,0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일본이 베껴서 만든 F-16의 개량형 버전인 바이퍼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더 비싸고 성능도 안 좋은 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을 많이 한다면 한 대당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 방위산업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F-2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항공기 연구개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체 고마스는 얼마 전 환경 기준에 맞춘 엔진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해 단가가 올라갔고 높아진 단가는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시켜 일본의 방위산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며 기체 연구개발과 양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배시스템이 주도하고
엔진 개발은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만 사용했던 기체를 영국은 물론 유럽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대당 단가와 유지관리 비용이 내려가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전투기 개발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본과의 전투기 연구 개발을 밀어붙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프로젝트는 빠르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월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여기엔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일본제강이 24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제강 측이 검사 데이터를 거짓으로 기재해 1998년부터 최소 24년 동안 기준 미달의 철강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제강의 데이터 조작에 우려되는 부분은 원전과 같은 산업시설도 문제지만 군사장비와 시설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는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제품에도 사용되었고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첨단 무기들이 설계 수명이나 한계 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고장나거나 불량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영국에서 생산과 제조를 맡은 일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투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문제도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미 실각해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일본과의 전투기 협력을 반대한 영국 의회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자체적인 방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전투기와 같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미국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전투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F-35를 비싸게 팔고 있지만 성능은 확실하며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적성국들에겐 F-35에 대항할 만한 장비가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전투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부디 폐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한 일본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들은 수출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까지 군사무기가 수출이 불가능해 상당수 실내 전자장비나 시스템 언어 등 일본 자국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쓰는 군사장비라면 괜찮지만 일본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방권 표준 무기에 익숙해진 유럽 시장에 일본산 군사무기를 수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서 한국 군사무기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 표준격의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은 다양한 장비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현지에선 K9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은 한국산 T-50 계열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T-50 계열 훈련기 및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 제공. 이는 앞으로 KF-21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5대 군사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실제 주행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 CNN 측에서는 한국산 항공기를 구매해 호평하고 있는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에선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해 신뢰감을 쌓은 국가들이 KF-21의 잠재적인 도입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노후된 F-16을 대체할 만한 훌륭한 기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의 포지션은 미국산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앞세워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35의 최첨단 성능 때문에 미국의 최우방국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